자, 8월 장마 이후 지속된 폭염. 지난 8월 달에 장수도 견디기 힘드셨죠? 기상 여건이. 사람이 견디기 힘들면 식물이나 동물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과일이 크지를 못했어요. 관수, 우리가 사과밭에서 관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8월 달에 관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세요? 예.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우리 이 여사님. 3, 4일에 한 번이요. 하루에 한 번. 예. 뭐 그렇게 주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7, 8월이 되면 화분하기라고 해서, 화분하기 때는 질소 흡수가 많아지면 좋은 꽃눈이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관수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과다한 관수는 피해를 일으키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서 우리 이 여사님처럼 적극적인 관수가 필요해요. 자, 지난해에도 보면은 8월 달에 적극적으로 관수를 해준 과원하고 관수를 약간 소홀히 한 과원하고는 과일 크기, 착색,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열과,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8월 달에도 관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지난해처럼 폭염이 지속되면. 자, 홍로, 아리수, 착색이 안 돼요. 그리고 과일이 물러요. 자, 우리나라 사과 주품종은 요 5개입니다. 후지, 홍로, 아리수, 가몽, 시나노골드. 요 5개 품종 중에 피해가 가장 심했던 품종이 어떤 품종일까요? 자, 지난해 기상 여건 피해 중에 가장 피해를 심하게 본 품종. 아리수요? 물론 아리수도 피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아리수는 상대적으로 이 5개 품종 중에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적은 품종이에요. 재배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품종이에요. 특히 장수 지역은 아리수가 극히 적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재배를 안 하는 품종이거든요. 자, 장수도 시나노골드 많이 심으셨죠. 지난해 이 5개 품종 중에 지난해 8월달, 9월달 기상 여건 때문에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품종이 시나노 골드예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시나노 골드가 제일 많이 심어진 지역이 경북 청송, 그 다음이 의성이에요. 전라남도부터 강원도까지 시나노 골드 낙과 피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낙과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착색기가 되면 가서 이렇게 과일을 두드려 보면은 알아요.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과일은 두드리면 탱탱 소리가 나요. 수박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과숙되거나 이게 연화가 진행된 과일들은 이렇게 두드리면 퍽퍽 소리가 나요. 근데 시나노골드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인, 특히 사과 농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습관적인 농사를 많이 해요. 자, 붉은색을 띠는 사과 품종은 수확기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착색으로 결정하죠. 그럼 시나노골드는 어떻게 수확기를 결정하세요? 노랗게 변해야 수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기상 여건에 의해서 농사를 질 때의 얘기예요. 지난해처럼 기상 여건이 폭염이 지속되는 해에는 수확기를 땡겨야 돼요. 그게 아니면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이 사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몸에 밴 그런 농사를 쳐요. 습관적으로. 사과처럼 기후 조건에 민감한 품목이 없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기상 여건 무시하고 그냥 습관적인 농사를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수확기를 땡겨야죠. 그게 싫으면 거기에 맞는, 즉 낙과를 될 것 같으면 낙과를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습관적인, 그리고 피해가 발생이 돼도 지가 그러다 말겠지 하고 그러다가 그냥 우수수 쏟아지는.
지난해 8월, 9월 이런 기상 여건이 올해도 지속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즉 8월 달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후지는 빼고요. 홍로, 아리수, 가몽,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들은 사전에 미리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어떤 조치? 낙과 예방 조치. 즉 안티폴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근데 이제 안티폴은 낙과는 예방시키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커요. 이 제품 특성이. 그래서 저농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안티폴 쓰실 때 초산칼슘을 얼마나 넣으세요? 초산칼슘 양은 500리터에 1, 2. 금년 같은 기상 여건이 되면 안티폴 3분의 1 거기에다가 초산칼슘 3kg 넣어주세요. 심한 경우에는 5kg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초산칼슘만 3kg 별도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은 과육이 물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분의 1병을 넣고 살포를 하나, 한 병을 넣고 살포를 하거나 꼭지 마름 증상은 같이 발생이 돼요. 농도의 관계. 근데 3분의 1 정도는 꼭지 마름 증상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폴 살포하고는 과일이 안 큰다고 그러죠. 비대가 안 된다고 그러죠. 양분을 전달해주는 꼭지가 마름 증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분 전달이 안 되니까 과일 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농도를 3분의 1이나 4분의 1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이 꼭지만 안 마르게 관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뭐 비비풀이 됐건, 이제 낙과 방지를 하는 비비풀이 됐건, 아니면은 우리가 비대시키는 지베린이 들어있는 제품들, 포미나 같은 거. 이거 고농도로 쓰나 저농도로 쓰나 효과는 같이 나와요. 효과는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의성 지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안티폴에다가 리테인을 같이 혼용을 해요. 즉 숙기를 지연시켜요. 안티폴은 낙과를 예방시키지만 리테인은 숙기를 지연시켜요. 즉 고온 현상이 지속돼도 이 과일이 물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방해 주는, 숙기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테인은 우리 농업인들이 쓰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가격이 워낙 비싸요. 근데 1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나오면 10만 원 투자해야 돼요. 특히 시나노 골드 재배하시는 분들, 그런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탄저병은 지난해 크게 문제 안 됐죠. 발생되기는 됐는데 2023년만큼 그렇게 심하게 발생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순까지 지속된 고온 현상, 뭐 수확이 늦어진 거는 강원도가 수확 착색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강원도도 9월 하순, 10월 상순까지 홍로 수확을 했어요. 자, 시나노 골드, 과육 연화 현상, 낙과 현상 심하게 발생이 돼서 품질이 굉장히 저하된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문제가 됐어요. 9월 18일부터 9월 18, 19, 20 지역에 따라서 21일까지 전국적으로 특히 요 남부지방, 중남부지방 요 3, 4일간 많이 내린 지역은 한 300에서 400mm 비가 내렸고, 우리 요 장수 같으면은 100 몇 밀리나 내렸어요. 이때 치명적인 피해가 후지에 발생이 됐습니다. 평년 같으면 꼭지 열과가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해에는 후지 꼭지 열과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열과가 많았어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열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열과 나온 증상, 양상을 보면 과온 어떻게 관리했느냐, 또 토성이 어떻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8월 달에 적극적으로 관수를 해준 과원은 그래도 적어요. 그런데 관수를 좀 소홀히 했고, 또 적극적인 관수를 했어도 모래땅,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이런 과원에서는 아무리 적극적인 관수를 했어도 열과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사과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게 9월 18일에서 22일 요 3, 4일간의 기상 여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자, 여기 잎들은 어떻습니까? 엽소 피해가 심하게 발생이 됐죠? 엽소 피해. 저건 엽소 피해가 아닙니다. 응애 피해예요. 전박이 응애 피해가 심하게 받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꼭 장마 이후에 엽소 피해 받은 것처럼 저렇게 변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뭐냐? 여기 사진 보시지만은, 세 장을 보시지만은 과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후지예요. 사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해충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저 지역이 최대 착과량이, 적정 착과량이 70%가 최대 착과량이 있어요. 나머지는 30% 미만. 즉, 지난해 2023년에 착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24년에 전 지역이, 전 농가가 해거리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제를 조금 소홀히 해서 이런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응애 피해도 많은 농가들이 심했고 갈반병 피해도 상당히 심했어요. 우리가 보통 해거리가 와서 착과량이 적으면 병해충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과일이 많이 달렸건 적게 달렸건 병해충 관리는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 내년 농사를 위해서. 근데 해거리는 악순환입니다. 자, 이렇게 해거리가 왔어요. 내년에 과일이 달리면 그 과원은 또 과다결실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난해 못 먹은 거 올해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그러면은 배탈 나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해거리를 해요. 그래서 해거리를 한두 번 겪어본 과원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매년 반복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야 돼요. 지난해 적게 딴 거 올해 다 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적정 착과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과원은 요 부패병, 견무늬 썩은 병 감염률이 30%가 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서부터 거의 다 감염이 됐어요. 바닥이 질비하죠. 저것도 다 따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23년에 딴 양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농업인들 보면 참 희한해요. 하지 말라는 거는 꼭 기를 쓰고 해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거 하는 경우.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많이 주게 돼요. 근데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걸 쓰면 응애도 잡고 갈반병도 잡고 뭐 무슨 병도 잡고 쉽게 말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썼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6월 달에 가서 보니까 응애는 바글바글하고 갈반병은 이미 감염이 돼서 낙엽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도 이걸 몰라요, 원주가. 그래서 빨리 처리하십시오. 걔라도 이렇게 지켰는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또 견무늬 썩은 병이 확 번져버립니다. 이분 귀가요, 그 우리 화선지보다 더 얇은 종이 있죠. 습자지라고 그러죠. 그만큼 얇아요.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귀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근데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착색 좋게 해주는 제품도 없어요. 정상적인 관리 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김밥 옆구리 터진 사과입니다. 심하게 벌어지면 이렇게 썩기 시작해요. 이 과원은
착과량이 좀 많아요. 착과량이 많은 나무들이 보면은 같은 과원 내에서도 이 열과 발생된 율을 보면 결실량이 좀 적은 나무하고 많은 나무하고 결실량 많은 나무가 훨씬 더 심해요. 그리고 후기 수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과 발생률이 달라집니다. 자, 후지에서 도장지는 언제 제거하세요? 도장지 제거. 아무 때나 하죠. 근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죠. 착색기 때. 특히 지난해 기상 여건 속에서 9월 하순경에 도장지를 적극적으로 제거한 과원들은 열과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런 과원들이 열과 피해가 심한 게. 입에서 증산작용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데 증산작용을 할 수 있는 도장지, 발육지를 싹 제거를 해버리면 그 수분은 어디로 가요? 과일에 과일 수분 공급이 돼서 이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8월 달에 고온이 지속되면서 이게 굉장히 단단해지고 껍질이 두꺼워진 상태예요. 거기다 수분이 과잉 공급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 19, 20, 21일 9월 이때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흡수가 쫙 이루어지는데 도장지를 싹 제거해버리면 과일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이런 발육지가 있습니다. 착색기 때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도장지나 발육지 제거하죠? 제거하죠. 예? 어떻게 훑어요? 자, 갈반병이 걸려가지고 입이 70%가 떨어졌어요. 이 과원 색 나요, 안 나요? 색 나죠? 색 잘 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색 안 날 것 같은데 색이 나요. 그런데 갈반병 하나도 안 걸린 과원인데 도장지 발육지를 햇볕들하고 싹 다 제거했어요. 이 과원은 색 나요, 안 나요? 전혀 색 안 납니다. 사과 먹어보면 맛은 더럽게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래요? 햇볕은 잘 들어가는데 색이 안 나요. 당도도 안 올라가고. 잎수는 충분해요. 남아있는 잎들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조금 거북한 표현을 쓸게요. 사과나무에 붙어있는 잎들이 80대, 90대 할배들만 남아있어요. 할배들이 무슨 일을 해요? 젊은 놈은 싹 죽여버렸는데. 즉, 도장지, 발육지 끝에 붙어있는 잎들, 얘들이 가장 젊은 잎들이에요. 얘들이 일을 다 해요. 색깔 내고 당도 높이고. 밑에 있는 당과지역, 이런 것들은 이미 8, 90대예요. 그래서 도장지를 한꺼번에 싹 제거하면 과일 크는 게 딱 멎어버리죠. 이거는 과다 잎을 제거한 것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잎을 다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색이 더 안 나요. 그래서 도장지, 발육지도 수확할 때까지 최소 30%는 남겨놔야 돼요. 정 햇볕 들어가게 하려면 기부에서 그냥 2분의 1 장갑 끼고 싹 훑어버리세요. 그러면 색 잘 나요. 그래서 도장지도 처음에는 저만 크지만 7월 이후가 되면 얘도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도장지 제거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까지 온도가 높았어요. 뭐 11월 중순까지 온도가 계속 높았죠. 그리고 잦은 강우, 그리고 구름 낀 날이 의외로 10월 달에 많았습니다. 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한 그런 날이 10월 달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조 시간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그래서 오히려 더 착색이 안 돼.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11월 초순까지도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그나마 어느 정도 착색을 시켜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자, 지난해 39만 4천 톤, 23년에, 그리고 24년에는 농촌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는 46만 2천 톤인데 실질적으로 생산된 양은
44만 톤 이하예요. 44만 톤이 안 돼요, 사실. 저는 지난해 5월, 6월 달에 전국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금년에 사과 생산량은 지가 많아야 45만 톤 나오겠다. 연초에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적어요. 여러 가지 기상 여건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금년 7월까지 저장 사과 가격은 꾸준히 높게 형성될 거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판매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시장 가격 형성되는 걸 보고 그의 출하를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품질이 좋으면 지금 파세요. 착색이 좋고 맛이 좋으면 바로 5kg, 10kg 작업해서 서울 시장에 출하를 하시고, 좀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들은 3월 중순 이후에 판매하시면은 가격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과 재배 면적은 3만 3천 헥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묘목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자, 사과 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묘목 생산업이에요. 호황을 누리면 누릴수록 묘목은 수요 공급 원칙이 깨져버려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요. 자, 두 번째는 다인산업 같은 부자재 생산하는 업체. 지금까지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이 두 업종은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걸로 봐요. 돈 벌려면 농사를 직접 지면은 힘들어요. 묘목을 생산하든 이런 부자재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든 그러면 돈 벌어요. 근데 하던 게 농사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과 재배 면적은 지금 성목은 가면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초밀식, 다축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 시스템 바뀌는데 아마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3년 후쯤이면 요 다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하게 발생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하나에 꽂히면 옆을 안 봐요. 앞만 보고 달려요.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여기는 이쪽에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다촉하는 분들 계십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절대 빨리 시작하지 마세요. 3년 후에 시작해도 안 늦어요. 모든 시스템은 이게 완전히 구축이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해도 안 늦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들 달라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축 시스템은 아직 체계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다축 재배를 하실 분들은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하기는 하는데 3년간 기다리세요. 지금 하고 있는 세장 방추형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있는, 예? 밀식이요? 차라리 밀식은 괜찮아요. 다축 재배보다. 밀식 재배는 이미 체계가 잡혀 있어요. 밀식 재배는 하셔도 다축 재배는 천천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도입, 품종 도입으로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과 재배 농업인들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신품종 나오면 무조건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잠을 못 자. 새로운 시스템이 있으면 안 하면 좀 있으셔요. 그런 걸로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농사져서 사과 품질로 1등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거 도입하는데 1등 하려고 해서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홍이라는 품종이에요. 우리 홍로 잘 하고 있을 때 장수에 선홍이 들어왔었죠. 조합장이.
싹 밀고 3,000평 선홍 심었다가 4년 만에 다 싹 갈아엎었어요. 대성리. 누군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절대 품종, 새로운 시스템 너무 빠르게 적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